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해 전국적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이면서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동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가 겹치면서 가격 자체가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서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유세가 줄어들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고 또 경제 여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다양한 정보들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시고요.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상담 시그널 바로 출발할 거고요.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통빌리지 아파트입니다. 일종 주거지역인데 재건축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용인시 기흥구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문자 내용에도 남겼다시피 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재건축의 사업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자, 본 아파트에 있어서 일단은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냐, 관건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청명역에서 한 도보로 한 16분 거리에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평과 그리고 31평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총 동수는 30개 동, 그리고 총 세대수는 472세대, 최저 4층에서 최고 7층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테라스 하우스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 내용 연수는 1999년도 1월에 준공이 돼서 24년 차 아파트로서 아직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내용 연수가 아직 좀 못 미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총 대지 면적이 15,097평이고요. 97평을 472세대로, 대략적인 거지만 472세대로 나눴을 때 각 세대당 대지 지분이, 세대별 대지 지분이 약 30평 정도. 자, 30평 정도면은 일반 아파트의 개념에서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77.57%, 그리고 건폐율 같은 경우는 30.13%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현재의 용적률에서 얼마만큼의 사업성을 띨 수 있는 용적률을 확보시킬 수 있느냐, 종상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데에 어떤 그 물음표가 그려질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저층 단지로서 낮은 용적률과 그리고 세대당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재건축에 대한 내용 연수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용도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종으로의 어떤 종상향이 가능하냐라고 물음표가 그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분당에, 일기 신도시 분당의 단지형 빌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1종에서 분당입니다. 분당 빌라 단지 같은 경우에 제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이라는 개념이지만 종환원이 됐어요. 환원이 되면서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저층 단지에 있어서 종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에 대한 어떤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겠고요. 만약에 제2종으로 종상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성 그리고 투자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종상향에 대한 어떤 숙제가 남아 있지만, 일단 본 아파트를 가지고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된 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개개인들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 LH입니다. 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비사업 지원기구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들어가시면 본 사이트를 좀 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기초자료 입력하고 건축계획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수입이 추정되고 지출 추정되면서 손익 분석까지 결과가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개개인들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나 아니면 향후 내가 지금 그 재건축에 의해서 지어질 일반적인 개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적용시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겠고요. 본 아파트 영통빌리지를 가지고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기초정보 재건축이고요. 영통빌리지 구역 위치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종후 용도지역이 추후에 재건축이 된 후에는 제2종으로 변경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역 면적을 49,910제곱미터, 지금 15,000평 정도를 잡았고요. 거주 연밀도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로 나눌 수 있으니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주택 임대비율 같은 경우에도 8%부터 15%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분양가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 아파트가 제가 본인의 그 영통빌지 같은 경우에 추후에 신규 재건축이 됐을 때 일반 분양가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임의적으로 하면 2,600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 4,000 정도, 공사비 같은 경우는 현 사이트에서 최고 금액인 550을 넣었을 때, 그리고 이제 종정자산 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22평과 31평에 대한 세대수와 그리고 현재 지금 시세를 놓고 돌려서 분석을 누르게 되면 본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개요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알아서 세대수가 472세대에서 700여 세대로 늘어나는 사이트 내용까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사이트를 한번 무료로 한번 이용하시면서 내가 재건축에 있어 투자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는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본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이런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어떤 단지의 어떤 실거주민들께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사이트가 아닌가라고 정보를 드리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를 주신 부동산의 재건축 가능성에 있어서는 종상향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재건축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꿀팁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도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에 20년째 거주 중이에요. 다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비과세 기간이라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미도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분양을 받은 거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이제 미도 아파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전망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금 혜택이냐 아니면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냐 이 부분을 좀 비교해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기간, 종전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금 혜택이냐, 가치분 상승을 가지고 다주택자가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 갈림길이신 것 같은데 보시는 대로 지금 일시적 2주택에 있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비과세 혜택.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매매가, 실거래가에서 금액은 12억 원까지입니다. 12억 원. 자, 두 번째는 자, 2주택 보유. 2주택을 보유하고 자, 새로 지금 분양받으신 아파트와 그리고 현재 지금 미도 아파트를 그대로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후에 양도 차익이 작은 아파트를 과세로 매도하고 양도 차익이 큰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새로운 어떤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그럼 미도 아파트를 가지고서 미도 아파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미도 아파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좀 숨겨볼까요? 자, 강남구에서 메인권입니다. 그 대치동, 그래도 그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미도 아파트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도 아파트 1차와 2차. 자, 우리가 이 지역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성 아파트, 그리고 선경 아파트, 미도 아파트, 중공용수가 거의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고요. 건너편에 우리가 재건축에 나름대로 그 재건축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고 있는 음마 아파트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대로 우성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이 지역의 현재로서는 중공연수에 따라서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현재 위치해 있는 대장주 아파트가 현재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을 좀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음마 1979년도, 미도 1983년도, 그리고 선경 83년도, 우성 아파트 84년도 재건축 연원수가 다 넘은 아파트들이고요. 건너편에 지금 그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
평당가를 현재 본다고 하게 되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9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와 지금 6천만 원대, 지금 6천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됐죠. 지금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300에서 한 7,500 정도, 최근에 뭐 46평대가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2, 30억대 아파트가 현존하는 지금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본 아파트,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2,436세대입니다. 83년도에 지금 준공이 완료돼서 41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 같은 179%,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15%고요. 현재 지금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34평대부터 66평대까지, 현재 지금 금액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34평 25억대, 41평 30억대, 46평대가 최근에 33에 거래되면서 며칠 전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본 미도 아파트는 강남구 신통기획 1호 아파트입니다. 1호 아파트. 자, 신통기획으로 지구 지정에 대한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당길 수 있는 좀 더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건너편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신청을 했지만 일정 부분 재건축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통기획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건 반려가 돼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7,700까지 했다가 평당 분양가가 7,10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7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분양가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한 아파트의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아파트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인근에 있는 레드펠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가 현재 9평이 평당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9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34평이 추후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신통기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레드펠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될 거는 자명하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우리 아까 앵커도 그 오프닝 멘트에서 보유세에 대한 내용이 좀 그 공시가가 하락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미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산 관리가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구 신통기획 1호 아파트로 이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조금 단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큰 가치 상승에 좀 탄력성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도를 하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가치를 키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 또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도 완화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해결책들 꼼꼼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남겨주세요.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상담입니다. 문자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이시티자에 입주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은평구 수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망 체크해 볼까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 수색 6구역. 자, 수색 6구역 위쪽으로 7구역. 13구역의 아파트가 올 6, 7월 달에 모두 입주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입주 물량이 한 약 3,300세대 정도 세대가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지역의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하락장에 또 전세가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입주 물량까지 있는데 이 물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 본 아파트 보겠습니다. 본 지금 DMC 파인 시티자이 같은 경우에는 1223세대고요. 올 7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5평대, 31평대, 34평대로서 금액대가 지금 11억, 한 14억 정도의 형성이 좀 돼 있고요. 자, 금액대를 34평을 좀 볼까요? 34평 같은 경우에 14억 정도. 처음에 지금 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한 7억 선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7억 초반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한 2배 정도의 어떤 그 실거래 금액대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에 최근에 2021년도 9월 달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네요. 지금 입주 물량 같은데 14층이 2021년도 9월 25일 날 입주권으로서 14억 1,990만 원에 거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거래된 내용은 없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현지의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금액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한 11억에서 현재 호가가 11억에서 한 12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매물들을 지금 아직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반 정도죠. 전반적으로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최고가가 이루어졌던 금액을 본다고 하기에는 한 7억 정도 피가 형성이 됐고요. 현재 호가로 따진다 하더라도 한 4억에서 7억 정도는 현재로서는 지금 피가 붙어 있는 현재 입주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아파트가 수색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대장주 아파트가 맞습니다. 단, 자, 부동산 하락장, 언제까지가 하락장일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또한 최근에 아직 그 미 연준에서 올릴까 말까의 고민을 하다가 끝내 고민하다가 0.25%포인트를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고금리의 지속 언제까지 갈 것이냐. 또한 현재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어떤 전세가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망을 반등을 바로 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본 아파트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대장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나름 보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경기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문의를 주신 아파트는요, 수색동에서 대장 아파트로서 가격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현재 시장 상황도 함께 꼭 고려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들리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아무것도 해결이 된 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예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망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전문가님, 토지 전망이 궁금한데요. 토지를 구입을 해서 전원주택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동정리입니다. 어떤가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이거는 누구나 또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내 땅을 사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전원주택을 그렇죠. 짓고 산다라는 거. 그래도 또 토지를 또 잘 사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챙겨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토지를, 좋은 입지에 있는 토지를 좋은 용도의 토지를 네.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 근데 현재 부동산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분양시장이든 청약시장이든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기존 물건 시장이든 간에 지금 뭐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좋은 입지에, 내가 원하는 입지에, 좋은 물건 아파트, 얼마만큼 싸냐에 따라서, 저렴하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지 않나. 이거를 가지고선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반등 시그널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입니다. 아산시 메인 도심권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 그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염치 저수지라고 저수지가 현재 지금 바로 앞에 형성이 돼 있으면서 저수지 조망이 가능한 토지에 내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 좀 갖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 동정리 토지고요.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답이고요.
면적은 650제곱미터로서 약 200평이 조금 안 되는 한 197평 정도, 196평 정도 되는 거라 보여지고요. 자, 개별 공시 같은 경우에는 46,700원,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 토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용도를 가지고 있는 토지가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용도를 보겠습니다. 용도는 농림지역이고요. 농림지역이고 아래쪽에 농림지역일 때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농업진흥구역이냐 농업보호구역이냐 제가 누누이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본 토지는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법을 적용받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가능한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자세하게 좀 뒤에서 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필지별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대지 필지들이 돼 있습니다. 대지 필지들이.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도로에서 지금 그 도로 필지가 나눠져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건축물이 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건축물 바로 인근에 동일하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그럼 어느 정도 시세에 어느 정도 가격에 내가 매입하는 게 오를까를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본 토지. 자, 그러면 한번 이 토지를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의 조망이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토지가 지금 그 의뢰하신 토지고요. 주변에 집 필지를 그 도로 필지가 좀 나눠져 있고 주변에 앞쪽에 지금 산과 함께 아래쪽에 지금 염치 저수지가 보이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겠고요. 전원주택 단지를 형성한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본 토지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그 농림지역에 197평 답으로 되어 있고요. 자, 거래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거래가가 나와 있네요. 바로 인근의 토지인데 지금 174평이 평당 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본 토지 의뢰하신 토지고요. 지금 그 단지 내에서 지금 이쪽으로 왔을 때 지금 평당 50만 원 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용지라고 하게 되면 굳이 계획관리나 어떤 뭐 일반 주거나 그 상위 개념의 용도를 가시기보다는 왜 상위 개념으로 간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 있다. 가격이 좀 비싸다. 전원주택을 목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하위 용도라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라고 한다고 하면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같이 쓴다고 하게 되면 좀 더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이 들겠고요. 자, 지금 주변에 있는 시세 50만 원, 최근 22년 10월 달에 거래됐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준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염치적 저수지 조망이 가능한 그리고 고즈넉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내 생활을 꿈꿀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합당한 위치의 금액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가격이 되겠네요. 자, 좋은 가격으로 예쁜 전원주택 꼭 만나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함께 또 카카오 채널, 유튜브 채널 모두 다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상담 창구 활용하셔서 질문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안내 드릴까요? 문의 전화 02-2128-8504번입니다. 2128-8504번 전화 주시고 또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문자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2015년에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신축 빌라를 전세를 끼고 구매한 이후에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번지 일대에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 답변 꼭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요.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볼 거고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사라진 건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분위기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자, 동대문구 용두동 또 위쪽에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개의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핫한 지역이고요. 또 네. 최근에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인가
어젠가 지금 저희가 나온 것 같아요. 그 휘경 그 아파트 나름 저렴하게 분양 청약에 대한 일반 그 공고도 나왔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39번지 일대, 용도 39번지 일대에 빌라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나름 최근에 이 지역에 동의서도 받고 뭐 등등해서 재개발이 된다고 등등해서 소문이 많았는데 최근에 잠잠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는 나름대로 아파트보다 못하지만은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용두역 위쪽이고요. 청량리역 아래쪽에 39번지 일대 보겠습니다. 지적을 봤을 때 자, 지금 아래 위쪽에 지금 39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이시죠? 자, 39번지 일대, 39번지 요 일대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여기 어디선가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위치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본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4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 자, 21년도 이사대책 때 2월 달부터 1차가 나와서 현재 지난달 12월 달까지 9차 후보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인데요. 자, 본 위치 같은 경우에는 2차 후보지로 나왔다가 현재로서는 9차가 발표될 때 작년 12월 달에 철회가 된 지역입니다. 철회가 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섹터가 좀 그때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넓은 섹터가 후보지로 정해지면서 동의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어떤 물음표가 그려졌는데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본 10%, 그 토지주 등 10%의 동의가 있으면 예정지구로서 지정이 되고요.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후까지는 1년 안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게 되면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못 겪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제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으로서 용도 1-2, 3 그리고 5 그 지역들이 있고요. 공공 재개발 1차 구역도 있고요. 자, 아래 위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재개발 청량리 4구역, 전농 도시환경 사업 정비구역,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후보지로 진행된 재개발 신통기획 2차 용두구역, 용두 제3구역과 그리고 신통기획 감대매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또 제가 이 지역을 하면서 청량리역 위쪽에 한국 외대 쪽으로 올라가면서 떡전사거리를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떡전사거리 쪽에 뭘 말씀드렸냐면 그 청량리 주민센터에 공공주택사업 2차로서 지정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들이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9군데만이 현재 지금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속도가 좀 느린 감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겠고요. 단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정 당시부터 후보지의 섹터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동의를 받기 위해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동의를 받기는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면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한 번 거론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식과 규모를 달리해서 다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또한 섹터권 내에서도 지금 좀 전에 해제됐던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편하게 거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청자님이 느끼고 계셨던 그 불안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는 희망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유 한번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3080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개발 확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개발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얘기들이 많네요.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까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상담했던 내용도 똑같은 사업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지만 누군가는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개발이 되는 섹터권에 들어가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찍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번뇌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방식을 달리해서 그럼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규모를 달리해서 여러 방식들이 있죠. 꼭 공공이 아니라 민간지 개발로도 갈 수도 있고요.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아니면 모아주택 정비사업이든 여러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론됐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일정 시점이 나면 분명히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여기는 1차부터 9차까지 왔을 때 9차입니다. 9차. 최근 12월 2020년도 12월 달에 후보지로 지정된 화곡 이동 주민센터 인근 일대에 지금 사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용적률 완화, 또한 절차의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 지금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1차부터 8차까지 76곳 정도가 6곳이 후보지가 지정이 됐고요. 9차, 최근 9차에서 지금 우리 해당 시청자분께서 거주하시는 이 지역과 함께 아래쪽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강서구, 목동역 인근, 위쪽에 지금 강서구 인근 3군데가 더 후보지로 들어가면서 79곳이 현재 후보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상담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현재 지금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동의 3분의 2가 지나서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9곳입니다. 9곳. 79곳 중에 또 철회 해제된 곳은 21곳입니다. 21곳.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지역과 해제된 지역을 뺀다고 하게 되면 현재 49곳이 고민과 번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본 사업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정된 9차 면적 중에 가장 넓습니다. 한 24만 제곱미터가 돼요. 24만 제곱미터. 약 거의 8만 평 가까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약 한 5천 세대 넘게 이 지역에다가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지정 후 1년 이내에 3분의 2의 동의서를 받아야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냐면 특징이 여기서 지금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김포공항이 있어요. 김포공항. 자,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 첫 번째 고도 제한. 그리고 위쪽에 지금 본 그 위치에서 위쪽의 도로 같은 경우는 곰달래로, 아래쪽 같은 경우는 국회대로로서 교통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교통 개선. 자,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민간이 해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건을 고도 제한과 교통 개선까지 같이 해서 본 섹터의 개발을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공공으로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길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숙제를 여럿 안고 있는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분석과 함께 또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딸 명의로 경북 영천시 범어동의 토지를 총 6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시세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토지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6필지를 약 지금 한 7,800평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천 시내에서 약간 외곽 쪽에 좀 떨어져 있는 위치로 보여지는데, 자, 보신 대로 지금 메인 영천역 그리고 영천 IC에서 약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바로 인근에 한 2km 이내에 영천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토지 인근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토지에 있어서 토지 이용 규격을 대표 번지 가장 큰 필지죠. 자, 90-9번지 같은 경우에는 임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13,232제곱미터, 약 4천여 평 정도 되고요. 지금 개별공시 같은 경우에는 2,200원 정도니까 약 한 7,500원 정도의 그 평당 개별공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모든 토지가 다 계획관리입니다. 비도시지역 내에 그래도 가장 상위급인 계획관리로 되어 있고요. 본 토지를 한번 섹터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 해서 이 토지가 모두 지금 따님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가 되어 있는 토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도로는 지금 아래쪽에 농로 그 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는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끝쪽에 있는 90-9번지 같은 경우에는 철도 보호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일부분이 지금 철도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지죠. 대지 한번 볼까요? 어떤 형성돼?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자, 보시는 대로 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쪽으로 지금 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농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야가 큰 필지가 2,000평대와 4,000평대가 지금 뒤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본 토지 도로를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서 지금 큰 도로에 들어올 수 있는 녹록길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최근 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답을 한번 볼까요? 답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 달에 주변에 보시는 대로 최고가가 30만 원짜리 거래가 됐고요. 자, 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40만 원대까지 최근에 22년도 8월 달 같은 40만 원대까지 거래가 됐고, 임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보시면 4,000평대 15만 원, 뭐 작게는 3만 원, 맹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일단 길이 확보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지별로 틀리긴 하지만 한 15만 원, 10만 원대 중반부터 30만 원대 중후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획 관리다 보니까 또 뒤쪽에 임야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는 농원으로 전과 대전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뒤쪽의 임야를 내가 가지고 있는 확보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미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주변 상황을 통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시세도 한번 예상을 좀 해봤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이 토지의 가치도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문자 확인하시죠. 노원구 중계동 건영 3차 31평에서 송파구 잠실동 장미 1차 28평으로 대출 5억 원 정도 끼고 갈아타는 거 괜찮을까요? 재건축 실거주 2년이라고 하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만약에 실거주 2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자, 노원구 중계동에서 송파구 잠실동으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출도 껴있고요. 또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도 껴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좀 지켜야 하는 좀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결론은 갈아타는 게 맞고요. 갈아타야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인가 그 상담에서 강남구의 1호 신통계획은 미도, 네네. 송파구의 1호 신통계획은
장미 1, 2, 3차. 자, 재건축 현재 진행되는 아파트고요. 네. 지금 그 노원 중개의 건영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중개택지가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택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직접 호재가 있는 장미 1, 2, 3차를 내가 더 대출을 껴안고 들어가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차이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실거주 2년은 없어졌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건. 내가 재건축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이 나온다는 법은 도정법에서 없어졌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데 있어 올바르게 바로잡는다고 하게 되면 이 지금 신통기획에 들어가면서 본 아파트 단지의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서울시 정보광장에 들어왔고요. 토지거래 서울시 현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아래쪽 내려와서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못하네 재건축 그리고 사업 예정지 13곳 등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안에 송파가 나옵니다. 송파 내용에 한양 2차와 장미 1, 2, 3차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 2022년도 1월 29일부터 2024년도 1월 28일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6제곱미터 이상의 초과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한 바로 매매 후에 바로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바로 실거주입니다. 바로 2년. 자, 그렇다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 2, 3차가 뭉툭트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20년도 3월 24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어요. 최근에도 총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다라고 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장미 1차를 내가 5억 정도를 더 들여서라도 갈아타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전체로 보겠습니다. 자, 건영 3차와 장미 1차, 노원구 중계동과 송파구 신천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95년도 27년 차 건영 아파트. 자, 장미 1차 같은 경우에는 79년도 44년 차. 나름대로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죠. 자, 평당 가격 같은 경우는 3,300에서 5,800 정도의 어떤 갭 차이가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위쪽에 있는 형성된 그래프가 장미 1차의 그래프를 보여지고요. 아래쪽이 지금 중개 1차로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거래가가 어떻게 변행되는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 금액이 작다 보니까 노원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좀 자주 변했어요.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장미 1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도 있고 나름대로의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내가 실거주 2년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적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한 6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최고 호가를 갔을 때는 거의 한 8억 7천 정도의 7억에서 8억 7천 정도의 갭 차이가 있었는데 노후계획특별법에 의한 중개택지의 신도시 재건축이냐 아니면 현재 바로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장미 1, 2, 3차의 직접적인 호재를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내가 금액적인 갭만 부담이 가다가다고 하면 장미 1차로 옮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이런 어떤 부동산 하락장에는 좀 더 메인 지역으로 들어와 계시는 게 안전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대한 규제는 해제가 됐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앞으로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한다면 송파구로 갈아타기에 찬성을 해드렸고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자금이라든지 이런 실거주 의무라든지 이런 조건들 잘 확인을 하시면서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고민들 또 나름대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입니다. 자, 상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집값은요, 그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1986년부터 2022년까지 37년 동안 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은 26번 상승하고 11번 하락했는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외환위기와 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서울의 경우 가격 하락세는 적지만 또 상승 물살을 탈 경우에는 큰 반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따른 집값 상승 탄력도 당분간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또 기회를 잡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또 올바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에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 거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